국토교통부는 국민 다수가 매일 이용하는 국철, 지하철 등 주요 철도 역사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접종 후 약 30분간 의료기관에 머물면서 증상을 관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전국의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안전처는 노인보호구역과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의 불법 어획물 적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항만국 검색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뉴스 김유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다수가 매일 이용하는 국철, 지하철 등 주요 철도 역사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점검 대상인 화재 취약 역사로 환승역, 민자 역사, 상업시설 등 연결 역사, 지하 30m 이상의 대심도 역사 등을 선정했으며 이 중 유동인구가 많고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국의 19개 주요 역사를 대상으로 중앙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발생한 역사 내 화재가 용접 시 발생한 불꽃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철도 공사장 내 용접기 사용 시 안전관리의 적정성 등도 확인합니다. 점검 결과 시정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달 중 철도 운영기관에 통보하고 철도 운영기관의 자체 점검 결과와 중앙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시설 보완,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남영우 철도시설 안전과장은 최근 잇따른 화재로 다중이용시설인 철도 역사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화재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접종 후 약 30분간 의료기관에 머물면서 증상을 관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전국의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필수 예방접종 백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선택 예방접종 백신인 수막구균 백신에 대해서 의료 전문가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수막구균 백신은 의사의 처방, 지도 감독에 따라 접종되는 전문 의약품으로 백신의 효과와 이상 사례에 대하여 상담한 후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이전에는 수막구균 백신 또는 디프테리아 톡소이드를 포함한 백신을 접종한 후 심한 과민 반응이 있었던 경우나 급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는 접종을 피해야 합니다.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매우 드물지만 접종 후 10분에서 20분 이내에 급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접종 후에는 약 30분간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머물면서 증상을 관찰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 전문가와 소비자들에게 백신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노인보호구역과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고 위험이 높은 노인보호구역, 생활권 이면도로에 대하여는 국비 지원이 없어 보호구역 지정 및 안전시설 정비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노인 교통사고의 경우 2014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4,762명 중 노인이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5.3%가 감소됐으나 노인의 경우는 오히려 6.8%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노인보호구역 및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생활권 이면도로를 집중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생활권 이면도로의 경우 30구역 통합표지, 속도 제한 표지, 고원식 횡단보도 등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종재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재정 지원을 통해 안전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면 보행자와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운전자들도 노인보호구역과 생활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의 불법 어획물 적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항만국 검색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불법 수산물의 국내 반입, 유통을 막기 위해 입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항만국 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만 운영정보 시스템과 연계된 전산 시스템이 없어 대상 선박이 입항신고 등을 할 때 팩스 또는 이메일로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항만 운영정보 시스템에 입항신고 기능이 추가되고 항만국 검색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구축됐습니다. 최현호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항만국 검색 전산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 처리 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불법 어획물의 국내 반입 통제 강화로 국내 수산물 유통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여행, 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공정위를 비롯한 중앙부처,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우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홈쇼핑 분야의 허위 거짓 광고와 금융, 여행 분야 불공정 약관을 점검해 법 집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가격 품질에 대한 비교 공개를 확대하고 신용카드 부가 서비스와 은행 서비스, 택시 앱, 부동산 앱에 대한 가격 거래 조건, 소비자 만족도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친환경이라고 광고하는 제품을 감시하는 한편 친환경 위장 의심 사례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로컬푸드 등을 대상으로 명절 등 거래량이 많은 시기에 안전관리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수상레저, 승마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체험형 레저시설과 보육요양시설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이 없거나 미흡하면 안전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된 제품과 기능성 성분 함량 미달 3개의 화장품에 대해서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의 호르몬 성분의 하나로 의약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많은 양을 사용하거나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큰 부작용이 있는 성분입니다. 특히 화장품에 스테로이드를 다량 함유한 화장품의 경우 장기간 사용할 경우 피부염, 안면 홍조 등 피부에 심각한 부작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각급 학교에 진로 전담 교사가 배치되고 특정 학년이나 학기에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보직교사가 진로 전담교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중고등학교에서는 진로 진학 상담 과목교사가 진로 전담교사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서는 순회 근무를 하게 됩니다. 또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를 자유학기와 연계 통합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특정 학년 또는 학기를 정해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지역 실정에 맞게 진로 체험 교육 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다양하고 체계적인 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로 전담 교사 배치와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 등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사용량이 많은 전기방석, 전기장판 등 18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26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돼 해당 제품 전량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인증 당시와 달리 주요 부품을 변경한 사업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제품안전기본법을 적용했습니다. 리콜 명령을 받은 26개 제품 가운데 주요 부품을 고의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난 19개 제품의 제조사 및 수입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리콜 명령과 더불어 형사 고발 조치까지 추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국표원 관계자는 금년도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전기방석 등 전열기구나 등기구에서 국내 기업의 안전기준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전열기나 등기구를 주요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제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세이프 버디가 이어집니다. Welcome to Safe Buddy. This is Yoo-jung Kim. Today we're going to Vietnam, and this is about a man who has not slept for 45 years. Stay tuned for your safety. When this old man was at the age of 31, came down with a severe fever and has suffered from total insomnia ever since. And over the years, and he has tried many medications and traditional folk remedies to cure his insomnia, but nothing worked. Amazingly, he insists that his sleep deprivation gives him no physical symptoms, and doctors who have examined him say he's in good health, albeit with a slightly weakened liver function. And this could be related to his sleep deprivation or linked with his diet or even the number of sleeping pills he's taking over the years in order to lose consciousness. He said, I don't know if the insomnia has impacted on my health or not, but I'm still healthy and I can do the farm work normally like others. 네, 무려 이 45년 동안이나 잠을 자지 않은 남자가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실제로 이 베트남 남성은 31살 때 고열에 시달린 이후로 지금까지도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 유명하다는 병원들은 다 찾아가 보고 온갖 민간 요법도 다 써봤지만요. 소용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남성은 본인에게 어떠한 이상 증세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의사가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간 기능이 조금 약해져 있기는 했지만 건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의사에 따르면 간에 보이는 문제점은 부족한 잠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식습관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가 먹는 수면 유도제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불면증이 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농장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불면증으로 무려 45년간 잠들지 않는 한 남자 이야기를 소개했는데요. 불면증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네, 바로 insomnia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단어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뉴스 속에서 다이어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라고 하면 우리는 체중을 줄이거나 음식 조절의 의미에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영어에서의 다이어트는 체중 감량 외에도 식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 앞에 문장에서 그의 식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This could be linked with his diet. This could be linked with his diet. 자, 이 문장은 그의 식단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영어로 나 요새 체중 조절 중이야, 나 다이어트 중이야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때는 Hey, I'm on a diet. I'm on a diet. 나 이거 안 먹어. I'm on a diet 라고 하실 수 있겠죠. 자, 반대로 너 체중 조절 중이니? 너 다이어트 하니? 라고 물어보려면 Are you on a diet? Are you on a diet?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on a diet라는 표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숙면이 내 몸의 건강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숙면이 나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죠? Be safe and have fun. 오늘 세이프 바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안전하세요. 한 번 발생하면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불러오는 화재는 사람의 실수 또는 고의로 인한 연소현상으로 화학적인 폭발 현상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먼저 헌옷이나 신문 폐지, 폐박스 같이 불에 탈 수 있는 물건들을 함부로 쌓아놓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인화성 기체인 부탄가스나 알코올, 휘발유 같은 인화성 액체를 함부로 두면 안 됩니다. 누전이나 합선에 의한 전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카펫 아래나 장롱 뒤편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 전선을 늘어뜨리는 것을 삼갑니다.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들의 불장난도 화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라이터나 성냥처럼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은 아이들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주방에선 가스불 위에 요리를 두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깜빡하고 올려둔 냄비가 집안 전체를 태울 수도 있습니다. 전기난로 같은 전열기를 사용할 땐 벽이나 탈 수 있는 물품 주위는 피합니다. 아파트에서는 출입구 쪽 화재 시 대피로 확보를 위해 이웃으로 통하는 발코니 비상문이나 비상 칸막이 벽이 있는지 확인하고 통행을 막지 않도록 가구를 놓지 않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 계단이 연기에 오염되는 경우를 대비해 연기를 피해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발코니 창문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발코니를 확장해 창문을 열기 어려운 주상복합 고층 아파트에서는 현관문을 통해 연기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연기 침투를 막을 수 있도록 밀폐가 가능한 작은 방 같은 안전구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먼저 누전에 대비해 건물이나 대용량 전기기구에는 회로를 분류하여 회로별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합니다. 또 배선에 피복이 벗겨진 부분은 없는지 손상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전선은 금속체나 젖은 구조물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배선해야 합니다. 합선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과전류 차단기는 반드시 정격 용량 제품을 사용합니다.
전선은 용량에 적합한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노후되었거나 손상된 전선은 반드시 새 전선으로 교체합니다. 전선을 설치할 땐 못이나 스테이플러로 전선을 고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바닥이나 문틀을 통과하는 전선은 피복이 손상되어 접속 불량을 일으켜 이때 발생되는 불꽃에 의해 발화될 수 있으므로 배관 등으로 보호합니다. 전기 스파크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기기는 사용 후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둡니다. 정전이 될 경우에도 전기기구의 플러그를 뽑거나 스위치를 꺼두는 게 좋습니다. 배전반 내의 먼지나 금속가루 같은 분진은 수시로 청소를 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운전함이나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탈 수 있는 물건들을 두지 않습니다. 과부하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선 한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아 사용하는 문어발식 사용을 삼가야 합니다. 또 전기기기의 전기 용량 및 전압에 적합한 규격 전선을 사용하는 것이 과부하로 인한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장시간 전원을 켠 상태로 전기기구를 사용하면 과열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용한 전기기구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놓고 외출합니다. 전기장판 같은 발열체는 오랜 시간 전원을 켠 상태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용하지 않을 땐 반드시 전원을 끄고 일정 온도에 올라 따뜻해지면 조절기의 온도를 낮춰 사용합니다. 또 전열기 등의 자동 온도 조절기는 고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과열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선과 전선, 단자와 전선 등 접속 부위는 집중적으로 열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단단히 조여서 느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화재 발생 시 당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불이 났을 땐 큰 소리로 집안의 다른 사람에게 불이 났음을 알리고 최대한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화재 경보기의 벨을 눌러 이웃에게도 화재 사실을 알립니다. 불이 난 곳에선 방문을 열기 전에 문을 손등으로 대어보거나 손잡이를 만져보고 뜨겁지 않으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만약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문을 열어선 안 됩니다. 즉시 다른 대피로를 찾아야 합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입니다. 연기층 아래에는 맑은 공기층이 있으므로 팔과 무릎으로 기어서 이동하되 배를 바닥에 대지 않도록 합니다. 또 코와 입을 젖은 수건이나 우도 등으로 막아 가급적 마시는 연기량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대피로를 선택할 때 엘리베이터는 정전으로 멈춰 갇힐 수 있으니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대피합니다. 바깥으로 대피한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밖으로 나온 뒤에는 귀중품 등을 꺼내기 위해 다시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불이 아래층에서 발생했을 때 불과 연기의 확산이 너무 빨라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엔 옥상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불길이나 연기가 주위까지 접근하여 대피가 어려울 때에는 외부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하고 구조대원이 구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만약 집안에 갇혔을 때에는 구조대원을 기다리는 한편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젖은 옷이나 이불로 막아야 합니다. 또 불길이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샤워기를 사용해 문주 위에 물을 최대한 뿌려 확산을 지연시킵니다. 먼저 화재 발생 시 침착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신고할 땐 화재의 발생 장소와 종류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정확한 주소를 알려준 후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는 전화를 끊으면 안 됩니다. 지하철 전동차 화재 발생 시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특성상 침착하고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먼저 노약자 장애인석 옆에 있는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연락합니다. 지하철에 불 났거든요. 화재는 초기 진압이 중요합니다. 신고 후 여유가 있다면 객차마다 2개씩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끕니다. 출입문이 열리지 않을 땐 비상용 망치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고 망치가 없다면 소화기로 유리창을 깹니다. 화염이 크게 번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열차가 승강장에 정차 시 내려서 소화전을 이용하여 불을 끕니다. 전동차의 문을 수동으로 열기 위해선 출입문 쪽 의자 옆 아래에 있는 뚜껑을 열고 뚜껑 속에 비상코크를 잡아당겨 공기 빠지는 소리가 멈출 때까지 3에서 10초간 기다립니다. 공기가 빠진 후엔 손으로 출입문을 열 수 있습니다. 출입문이 열리면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코와 입을 수건이나 옷소매 등으로 막고 비상구로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정전이 되었다면 대피 유도등을 따라 출구로 나가고 유도등이 보이지 않을 때는 벽을 짚으면서 나가거나 시각장애인 안내용 보도블록을 따라 대피합니다. 공공지하상가의 구조상 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한 방향을 택하여 대피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반대 방향의 경로를 택하여 대피합니다. 이때 화재가 발생한 반대쪽 공기가 유입되는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하상가는 구조상 모든 실에 연기가 찰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지하에 남지 말고 무조건 지상으로 재빨리 대피해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사무실에서 탈출할 때에는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나와야 합니다. 열린 문이나 창문으로 산소가 공급되면 불길이 더욱 강렬해지기 때문에 탈출하면서 열린 문이 있으면 모두 닫고 대피합니다.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면 건물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모든 인원이 탈출했는지 확인합니다. 119로 전화해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소방관에게 인원수와 최종 위치를 알려줘야 합니다. 빨리 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출한 경우에는 절대로 다시 화재 건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만약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했을 때에는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방 안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커튼 등으로 막고 주위에 물이 있으면 옷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쉬면 좋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연기의 통로가 되거나 정전으로 멈춰 갇힐 위험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면 안 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화재.
작은 불씨도 놓치지 않는 우리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만이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명품 시계의 업그레이드 결정판 2015년 신제품 특별 한정판 카리아노 프리미엄 보석시계. 시계의 명가에서 탄생시킨 세련되고 품격 있는 디자인을 만나보십시오. 처음 본 순간 당신을 사로잡을 진정한 명품, 이것이 진정한 명품이다. 카리아노 프리미엄 보석시계만의 특별함. 첫째, 고품격 24K 금장. 14K, 18K 아닙니다. 24K 금장 처리로 변하지 않는 고품격을 선사합니다. 둘째,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베젤. 밋밋할 수 있는 베젤에 남성용에는 36개, 여성용에는 24개의 라임스톤과 4개의 인조루비가 화려하고도 세련된 품격을 선사합니다. 셋째, 12개의 라임스톤과 빗살무늬 문자판. 문자판 시간 표시에 12개의 라임스톤이 시계를 더욱 아름답게, 움직일 때마다 조명의 각도에 따라 더욱 빛을 발하는 빗살무늬 문자판이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넷째, 잔고장 걱정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일본산 세이코 무브먼트. 일상생활에 끄떡없는 3기압 생활방수 처리, 흠집 걱정이 없는 고강도 사파이어 글라스에 스테인리스 핀 밴드까지 오래오래 변치 않는 카리아노 프리미엄 보석시계만의 가치를 만나보십시오. 2015년 특별 한정판만의 특별한 매력, 품격 있는 디자인, 화려하고도 세련된 아름다움으로 당신을 사로잡을 카리아노 프리미엄 보석시계. 홈쇼핑 첫 출시기념 한정수량 특별 할인 99,000원에서 만원, 2만원, 3만원, 거기에 한 번 더 59,800원, 59,800원에 만나보십시오. 또 하나의 특별한 혜택, 카리아노 프리미엄 보석시계 2개 이상 구매 시 감정석까지 있는 양식 진주 목걸이를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부의 사랑을 확인하는 커플 시계로 부모님, 스승님께 사랑과 존경의 선물로 고마운 이에게 감사를 전하는 선물을 지금 준비하십시오. 카리아노 프리미엄 보석시계, 고품격의 가치이자 자부심입니다. 이 가치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성공과 존경의 이름으로 만나보십시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명품의 가치. 카리아노 프리미엄 보석시계가 홈쇼핑 출시 기념으로 한정 수량 할인 판매해드립니다. 멋진 광채를 자랑하는 24K 순금의 시계로 화려함을 더해 아름다움이 돋보입니다. 14K, 18K 아닙니다. 24K 순금입니다. 자, 이 시계판의 베젤 조이 보이세요? 자칫하면 밋밋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라임스톤과 인조 루비를 장식해서 화려함을 더한 이 카리아노 프리미엄 보석시계입니다. 화려한 보석들 보이세요? 와, 보기만 해도 정말 욕심이 나는데요. 이 라임스톤이 숫자판 위에 다 새겨져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빗살 문양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반짝반짝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 카리아노 프리미엄 보석시계는 이렇게 늘 착용을 하고 있어도 가볍기 때문에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화려함과 실용성을 겸비한 2015년 한정판 카리아노 프리미엄 보석시계. 최신 감각의 명품 스타일, 빛의 각도에 따라 아름답게 빛나는 고급스러운 빗살무늬 문자판에 라임스톤과 인조루비의 광채가 빛나는 베젤로 더욱 업그레이드. 시계 전체를 24K 금장하여 오래오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화려함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손목을 타고 흐르는 부드럽고 가벼운 착용감의 밴드, 정밀함의 대명사 일본산 세이코 무브먼트, 단단한 고강도 사파이어 글라스 재택으로 흠집 걱정 뚝, 날짜 확인이 쉽도록 돋보기 장착, 시간 조절이 편리한 용도로 시침 조절, 화려함과 절제된 세련미를 한정판으로 만난다. 카리아노 프리미엄 보석시계. 카리아노 프리미엄 보석시계를 착용하고 손을 씻어도 변색 걱정, 방수 걱정이 없습니다. 금장 장식으로 오래오래 아름다움을 간직하며 생활 방수에도 좋습니다. 3기압 30m 물속에도 끄덕없습니다.
여성분들, 이 무게 때문에 시계 착용 부담스러우셨습니까? 저희만의 기술이 이룩한 초박형으로 가벼움을 더했습니다. 내 몸과 하나가 되는 듯한 기분으로 고품격과 아름다움, 그리고 실용성까지 겸비했습니다. 중후하고 품격 있는 디자인으로 정장에도 어울리고 캐주얼한 의상에도 세련된 멋을, 우아한 정장에 화려한 패션 포인트로 캐주얼한 의상에도 액세서리 같은 느낌으로 언제 어디서나 착용 가능한 세련되고 품격 있는 카리아노 프리미엄 보석시계. 결혼 기념일 깜빡하셨나요? 부부의 사랑을 확인하는 커플 시계로 부모님, 스승님께 사랑과 존경의 선물로, 고마운 이에게 감사를 전하는 선물로 카리아노 프리미엄 보석시계가 당신을 돋보이게 합니다. 가치, 그 이상의 가치로 당신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특별 한정판에만 드리는 또 하나의 혜택, 고급스러운 양식 진주 목걸이, 감정석까지 동봉해드립니다. 카리아노 프리미엄 보석시계만의 특별함. 첫째, 고품격 24K 금장, 14K, 18K 아닙니다. 24K 금장 처리로 변하지 않는 고품격을 선사합니다. 둘째,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베젤, 밋밋할 수 있는 베젤에 남성용에는 36개, 여성용에는 24개의 라임스톤과 4개의 인조루비가 화려하고도 세련된 품격을 선사합니다. 셋째, 12개의 라임스톤과 빗살무늬 문자판, 문자판 시간 표시에 12개의 라임스톤이 시계를 더욱 아름답게, 움직일 때마다 조명의 각도에 따라 더욱 빛을 발하는 빗살무늬 문자판이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넷째, 잔부장 걱정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일본산 세이코 무브먼트, 일상생활에 끄떡없는 3기압 생활방수 처리, 흠집 걱정이 없는 고강도 사파이어 글라스에 스테인리스 핀 밴드까지 오래오래 변치 않는 카리아노 프리미엄 보석시계만의 가치를 만나보십시오. 카리아노 프리미엄 보석시계는 평생 AS가 가능합니다. 3년까지는 무상 AS가 가능하고요. 여기에 3개월 이내에 제품에 이상이 있을 시 100% 교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련되고 품격 있는 2015년 한정판 카리아노 프리미엄 보석시계, 지금 이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홈쇼핑 첫 출시기념 한정수량 특별 할인 99,000원에서 만원, 2만원, 3만원, 거기에 한 번 더 59,800원, 59,800원에 만나보십시오. 카리아노 프리미엄 보석시계, 고품격의 가치이자 자부심입니다. 이 가치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성공과 존경의 이름으로 만나보십시오.